통합진보당의 한지붕 두 가족 분란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기갑 비대위원장이 비당권파의 지원을 받아 쇄신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당 전체 의석에서 우위를 앞세운 당권파는 김선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만들어 원내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당권파가 당원 비대위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 같은 통진당의 내분으로 인해 민주통합당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당내에선 야권연대에 대해 조기 단절론과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 패널로 김순영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해외 순방 또 동행 취재하고 들어오셨죠? 네, 중국 미얀마 3박 4일 출장 같이 언제 다녀왔습니다. 들어왔어요? 그저께 밤에. 예. 그런데 갈 때 대통령하고 동행 취재하면 같은 비행기 타고 가나요? 우리 영화에서 보는 뭐 에어포스 원 이런 거 타고 가시나요? 그렇죠. 정말요? 예. 전세기를 네. 전용기를 갖고 있는 기자들이 같이 동행 취재합니다. 뭐 다른가요? 뭐 넓다던가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진 않아요? 뭐 일반 비행기랑 똑같이 1등, 2등,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자들은 3등 칸에 탑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뭐 그런 에어포스 원 이런 데서 대통령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귀에 있습니까? 가끔 이따금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길에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악수도 하시고 수고했다는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뭐 요새 저희들이 대통령이 계신 캐빈까지 직접 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홍보수석께서 전해준 옛날 얘기인데 15년쯤 전에 한 청와대 출입 기자가 전용기 안에서 소주 폭탄주를 만든 다음에 대통령 계신 캐빈까지 가다가 경원들에게 들려 나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감한 기자네요, 그러니까. 아니, 미얀마는 어떻든가요? 가보시니까. 아주 더웠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순방이 좀 달랐던 것은 통상의 경우는 뭐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뒤에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 이번에 전격적으로 좀 발표했어요? 북한의 테러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방탄차도 공수해 가고 또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에다 달러를 잔뜩 싸가지고 직접 들고 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호텔비라든지 뭐 식비 이런 걸 다 그냥 현금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미국과 유럽연합의 금융 제재 때문입니다. 김 차장도 달러 많이 들고 왔습니까? 예, 저희는 호텔비가 작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이제 통진당 관련해서 한번 좀 본격적인 얘기 좀 나눠볼 텐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각 비대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비대위원들이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당권파에서 좀 참여해라라고 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반쪽 비대위가 된 셈인데, 어쨌건 뭐 개헌의 비대위가 인기를 끈 위에 새누리당도 박근혜 비대위가 총선 전에 나왔고, 총선에 패배한 민주당도 비대위를 꾸렸고, 폭력으로 얼룩진 통합진보당도 비대위를 꾸리고,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련의 일들 때문에 정당들이 대선을 앞두고 난리가 난 상황 같습니다. 예, 여기서 좀 용어를 좀 하나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에 당권과 비당권파 했는데 이제 이게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이제 강기화 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근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당권파, 구당권파 이렇게 좀 불러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강기화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새로 당의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이정희 대표나 이석기 당선자 등을 얘기할 때 있었던 당권파라는 분들은 저희가 구당권파 혹은 옛 당권파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헷갈려요. 너무 어렵게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한참 알고 있었더니 또 이제 한지붕 두 가족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자, 그럼 이제 비대위가 이제 혁신 비대위 이제 당권파 측에서 신당권파 측에서 하는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몇 명이 좀 어떻습니까? 네, 여기에는 강기갑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기갑 전 민노당 대표도 오셨고. 권태홍, 민병렬, 이정미, 이홍우 주로 예전에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따로 떨어져 나갔던 진보신당 계열의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운동권 기준으로 PD 성향의 정치인들이 대거 비대위에 참여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구당권파죠? 그쪽에서 이제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내세우는 또 명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름대로. 일단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폭력 사태를 불렀던 중앙위원회와 그 이후의 수속 조치에 대해서 구당권파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현 체제를 깨트려서 비대위를 띄운다. 둘째, 문제의 출발점이 됐던 비례대표들을 물러나게 한다. 두 가지 다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좀 분명한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비대위를 따로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원 비대위라는 게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물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체제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현행법상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의석 수와 관련된 건데
어떤 법으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당선자들이 의원직을 놓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지금 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성질 급해서 나가는 사람이 지는 거네요, 보니까.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하면 지게 됩니다. 그 통합진보당도 그렇지만 이제 민주통합당 쪽에서도 네. 애초에 통합진보당 손을 이제 잡은 걸 가지고 이제 또 공방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오늘 내일 아마 그것도 역시 가닥이 잡힐 텐데요. 네. 그 통합진보당은 여러 기획파들이 또 모여서 했지만 민주노총이라는 외곽단체가 그 당원의 숫자나 또 당에 대한 당비 기여도란 면에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명성을 내걸고 참여를 했는데 그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게 되니까 같이 할 수 없는 대상으로 NLD의 구당권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기갑 비대위원장의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거절한 것 같고 오늘 내일 중으로 과연 지지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철회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쉬운 말로는 방을 빼면 오히려 저쪽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네. 오히려 저기 민주노총에 대거 들어와서 이 다수를 좀 차지해달라 뭐 그런 요청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민주노총도 그 공격적인 그 정치 투쟁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핵심은 국민들 80몇 프로가 최소한 그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은 큰 잘못이 있거나 매우 부정한 방법이 사용됐다고 믿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발언 중에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노총 그 김영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대위는 봉합 비대위가 아니라 가죽까지 바꿔야 된다. 네. 라고 했더니 이제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가죽이 아니라 내장이라도 끄집어내고 심장이라도 골문 데가 있으면 도려내겠다라는 좀 비상한 각오를 얘기는 했어요. 그만큼 절절함을 뜻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비대위원 당선자들의 그 의원직 문제가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에서도 손학규 상임 고문이 이제 이건 연대와 야권 연대와 관련해서 좀 여러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보니까 정전에 했던 발언하고는 좀 다르고 다른 목소리 좀 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불똥이 민주당 쪽으로 튀는 건데요. 손학규 상임 고문은 이제 그 전 대표 시절에 야권 통합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종의 일말의 책임이 좀 있는 것이고 불과 올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는 야권 연대는 마술 양탄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양탄자에 오를 수만 있다면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손학규 대표도 이번 일 때문에 진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매우 나빠졌다. 결국 그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쪽이 우리 정적이다 하는 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까 잠깐 민주통합당 얘기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조금 다르게 갔었는데 네. 그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네. 애초에 이제 야권 연대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네. 대한 거 갖고 이제 서로 책임 공방이랄까 네. 아니면은 누가 이랬느냐 이걸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네. 거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올 연말 대선을 네.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관계를 끊는 절연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네. 대체로 두 목소리가 아직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지냈던 기성질서에 편입됐던 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해찬 전 총리나 우상호 이번 당선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민주노동당 시절에 NL 계열의 그런 패권주의를 내부에서 경험한 분들은 도저히 안 된다. 지금 봉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결연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반드시 연말 대선 때 손해를 본다고 얘기합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같은 분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이런 네. 통합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네. 진보당 이런 데 대한 좀 부정적인 여론 뭐 이런 게 반영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그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이 51.9%고 네. 그러니까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43%로 나와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한 기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네, 이제 바로 그 포인트가 구당권파가 이쯤 하자고 하는 논점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웃고 있다. 새누리당이 웃고 있다.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나오니까 결국 폭력 사태까지 갔는데 이 문제를 계속 다룰 경우에는 결국 보수 진영이 이익을 보니까 우리로서는 계속 싸울 이유가 없다. 이쯤 하자 하는 얘기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재현 당선자의 경우 네. 이제 유시민 전 대표한테 편지를 네. 보냈다고 하죠. 네. 공개적으로. 네. 그래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네.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김재현 당선자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네. 어쩌게 유튜브를 직접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신 줄 봤는데 예. 예, 뭐 총선 이틀 전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치를 하겠다. 낡은 정치를 투표로 깨버리자 하는 말씀을 주었는데 사실은 본인이 낡은 정치 한복판에 쓴 셈이 됐고요. 그다음 이번 편지에도 담겨 있듯이 유시민 대표의 말을 계속 걸고 넘어졌습니다. 나는 정치적 희생양 아닙니까? 진실과 원칙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 논리에 굴복하라는 것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썼습니다. 또 뭐 예. 김재현 당선자도 저렇고 보면 이게 갈등이 봉합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너무 지금 입장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혹시 저 화면이 준비될지 모르겠는데 총선을 한 일주일 앞둔 4월 4일 한겨레 신문 일면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가 떴습니다. 일면에 큰 사진을 다뤘는데 지금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고 꼭 마치 당장 헤어지기 직전에 이혼을 앞둔 부부와 같은 모습인데 그와는 전혀 다른 아주 행복한 모습이 네. 있었죠. 재밌는 사진이었죠. 저 재밌게 지금 사진이 봤어요.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정희 전 대표가 산뜻한 단발머리에 여고생으로 분장했고 강기갑 전 대표는 캐리비안 해적의 조니 뎁으로 네. 또 유시민 전 대표는 역시 조니 뎁이 나온 찰리의 초콜릿 공장의 주인공으로 분장했습니다. 오른쪽 맨 끝에 김재현 당선자의 아주 젊고 발랄하고 생기는 모습이 저 보이는데 금발머리. 그렇습니다. 있죠. 네, 청바지에 김재현 금발머리. 당선자죠? 연예인 네. 못지 쪽이죠. 않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런 화목하고 밝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불과 총선 일주일 전입니다. 아, 네. 한국 정치의 스피드가 빠르다지만 저 정도일 줄은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예, 뭐 야권 소식 뭐 이 정도로 좀 들어봤고요.